일본의 목욕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차 일본을 갈 때마다 한 번쯤은 찾는 곳이 온천이다. 지질학적 활화산이 많아 온천이 발달한 나라다. 목욕 문화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9세기 말 서양인이 일본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이 목욕 문화였다고 한다. 당시에 일본을 비문명국이라는 감각으로 대했는데 하루도 목욕을 거르지 않는 청결성에 놀랐다고 한다. 일본은 습도가 높아 목욕을 해야 하는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종교적인 영향도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일을 치를 때는 목욕 재개한다고 하듯이 신사에서 제를 올리거나 빌 때 몸을 씻는 습관이 있다. 신사에 가면 초우주야라 하여 참배자들이 참배하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하는 의미에서 손을 씻는 시설이 있다. 이처럼 씻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텔레비전의 여행 관련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온천이 등장한다. 어느 지역이든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 전국 어디를 가도 온천이 있다. 온천이 아니더라도 도심 한가운데 센토라 하는 공중 목욕탕이 있다. 원래는 절에서 승려들이 몸을 씻기 위해 만들었지만 병을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 하여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들에게 개방하면서 지금의 센토로 발전했다. 몸을 씻는 기능도 하지만 서민들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공중 목욕탕이 사라지듯이 일본의 센토도 많이 줄어들고 현대식의 사우나로 대체되고 있다. 센토의 색다른 풍경 중 재미있는 곳이 반다이다. 일종의 프론트 역할을 하는 곳인데 남탕과 여탕의 중간에 있어 양쪽을 모두 내려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자리에 앉아 남탕과 여탕 양쪽을 내려다보며 손님을 맞이한다. 센토를 처음 방문했을 때 반다이에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옷을 벗기가 민망했던 기억이 있다. 일본에는 남녀가 함께 탕에 들어가는 혼욕 문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일본에 가서 남녀가 한 탕에 들어가 혼욕하는 것을 보고 야만스러운 민족으로 묘사했다. 이런 광경은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서양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비춰졌다고 한다. 페리 제독이 일본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이 남녀가 옷을 벗고 한 탕에서 같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서 일본 원정기를 통해 음탕하다고 기록했다. 1791년 에도의 센토에서는 혼욕을 금지하는 혼욕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가 혼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매춘이 성행했기 때문이었다. 즉 매춘을 방지하기 위해 혼욕을 금지했다. 그래도 버젓이 혼욕이 이루어져 오다가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 혼욕 금지령을 내리고 단속을 실시하여 메이지 말기에 없어졌다. 하지만 지방의 온천 지역에서는 혼욕이 이루어지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거의 사라졌다. 지금도 동북 지방이나 규슈 지방 일부에 남아있지만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강하다. 화산의 분화가 활발한 일본은 어디를 가도 온천이 있어 노천탕을 만들기에도 유리한 자연 환경이다. 그래서 온천마다 바깥 공기를 접할 수 있는 노천탕이 갖춰져 있다. 일본의 웹사이트에는 혼욕 가능한 노천탕을 소개하는 곳도 있으나 전라의 상태가 아니라 수영복이나 주요 부위를 가리고 입욕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 가정집에서도 목욕은 일상화되어 있다. 일본 가정집을 방문해서 목욕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가정집에 묵게 되었는데 물을 받아놨으니 목욕을 하라고 해서 욕조에 몸을 담근 후 다음 사람을 위해 욕조에 물을 뺐다. 주인이 욕실에 들어가더니 왜 물을 다 뺐냐고 하길래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물을 뺐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물을 한 번 채워서 함께 쓴다고 했다. 우리나라처럼 때를 벗기는 문화가 없어서 그런지 탕에 물을 받아 다음 사람이 다시 탕에 들어간다고 한다. 우리와는 다른 문화의 일면이었다.